매달 S&P 500 매수하고 매달 꾸준하게 여유돈이든 급전이든 그냥 넣어주잖아요. 안 됩니다. 절대. 그게 여러분이 아무리 S&P 500 ETF를 사도 실패하는 이유입니다. S&P 500은 이걸 확인하시고요. 이렇게 사세요. 안녕하세요. 11년 동안 트레이딩 경력을 갖고 있는 주식 전문가 올바른 트레이딩입니다. S&P 500 제대로 자동 수익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1대1 가외해드리겠습니다.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S&P 500 투자 고민인 분들에게 꼭 영상 공유해주세요. S&P 500이 그렇게 좋은 건가요? 미국 주식은 결국 우상향한다고 하던데요. 맞습니다. S&P 500은 좋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쉽게 말하면 미국 대표 기업 500개를 담은 큰 과일 바구니라고 보시면 됩니다. 사과 하나만 샀는데 그 사과가 썩으면 끝이죠. 그런데 과일 바구니를 사면 사과가 별로여도 바나나, 포도, 오렌지가 같이 버텨줍니다. S&P 500도 비슷합니다.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, 구글 같은 미국 대표 기업들을 한 번에 담는 구조입니다. 더 중요한 건 이 바구니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. 장사가 안 되는 기업은 빠지고 새롭게 성장하는 기업이 들어옵니다. 마치 냉장고에서 상한 음식은 빼고 신선한 음식은 다시 채워넣는 것과 비슷합니다. 그래서 S&P 500이 매력적인 겁니다. 내가 매일 어떤 기업이 잘 될지 하나씩 고르지 않아도 미국 대표 기업들의 성장에 같이 올라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럼 그냥 여윳돈만 있으면 아무 때나 사도 되는 거 아닌가요? 방향은 맞습니다. 하지만 이 말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면 위험합니다. S&P 500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사는 법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. 버티는 게 어렵습니다. 처음에는 누구나 말합니다.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. 떨어지면 더 살 거야. 10년, 20년 묻어둘 거야. 그런데 실제로 계좌가 마이너스 30%, 마이너스 40% 찍히면 말이 달라집니다. 1억을 넣었는데 7천만 원이 되고 다시 6천만 원이 됩니다. 뉴스에서는 미국 경제가 끝났다고 말합니다. 그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. 남은 돈이라도 지켜야 하나? 그리고 바다 근처에서 팝니다.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. 시장이 다시 올라올 때는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. 그러다 뉴스에서 다시 좋다고 말할 때 뒤늦게 들어갑니다. 그러다 결국 싸게 팔고 비싸게 다시 사는 거죠. 그러면 S&P 500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못 버티는 게 문제네요. 맞습니다. S&P 500에서 진짜 적은 시장이 아닙니다. 내 공포와 조급함과 손가락입니다. 여기까지가 이미 내 얘기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제 S&P 500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보겠습니다. 그럼 S&P 500은 어떻게 사야 하나요? 첫 번째는 목표 금액을 정하는 겁니다. 막연히 부자 되고 싶다는 건 목표가 아닙니다. 내가 1년에 생활비로 3천만 원을 쓴다고 해보겠습니다. 여기에 25를 곱해보세요. 7억 5천만 원입니다. 1년에 4천만 원을 쓴다면 10억입니다. 이 숫자가 나오면 투자가 감이 아니라 계획이 됩니다. 쉽게 외우려면 월 생활비 곱하기 300입니다. 월 200만 원을 쓰면 은퇴 졸업 자금은 6억 원, 월 300만 원을 쓰면 9억 원, 월 400만 원을 쓰면 12억 원, 월 500만 원을 쓰면 15억 원입니다. 이게 흔히 말하는 파이오적의 숫자입니다. 물론 이 숫자가 정답은 아닙니다. 세금, 물가, 건강보험료, 주거비, 가족상황, 하락장까지 생각하면 여유 자금은 더 필요할 수 있겠죠. 하지만 최소한 내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첫 번째 기준표는 됩니다. 목표 금액을 정했으면 그 다음은 뭘 해야 하나요? 두 번째는 자동으로 사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. 여기서 자동 수익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. 자동 수익은 돈이 자동으로 찍힌다는 뜻이 아닙니다. 내 감정이 매수와 매도를 망치지 않게 행동을 자동화한다 라는 뜻입니다. 월급날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하면 오늘 살까 말까 하는 고민하는 시간을 줄어듭니다. 마트도 배고플 때 가면 쓸데없는 걸 많이 사잖아요. 그렇죠? 투자도 똑같습니다. 기분으로 사면 흔들립니다. 시스템으로 사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사회초년생이면 어떻게 나눠서 준비하는 게 좋나요?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. 사회초년생부터 ISA, 연금저축펀드, IRP를 활용하고 급하게 쓸 돈은 적금으로 두고 미래에 쓸 돈은 S&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주식형 자산으로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 방향이 좋은 이유는 S&P 500 투자는 ETF 하나를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현금 흐름을 나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. 급하게 쓸 돈과 오래 묵혀둘 돈을 구분해야 합니다. 이 구분이 없으면 좋은 자산을 사놓고도 나쁜 시기에 팔게 됩니다. 살다 보면 급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. S&P 500 장기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시장 하락만이 아닙니다.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입니다. 병원비, 이사비, 실직, 가족 문제 이런 일이 생기면 아무리 좋은 ETF를 팔아야 할 수 있습니다. 문제는 그때가 하락장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세 번째는 현금 쿠션입니다. 현금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. 하락장에서 내 투자를 지켜주는 안전벨트이죠. 좋은 자산을 헐값에 팔지 않게 해주는 방패 같은 겁니다. 그러면 하락장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더 사면 되는 건가요? 네. 하지만 여기서도 조심해야 합니다. 현금은 내 멘탈을 지키고 급한 상황에서 투자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기회가 왔을 때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돈입니다. 하락장이 오면 머리로는 셀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차트를 볼 줄 모르면 지금이 하락장인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. 하지만 차트를 볼 줄 알게 되면 바닥이 어딘지 가늠할 수 있게 되고 매수할 때 자신감과 확신을 갖고 매수할 수 있게 되며 수익률 또한 기준이 생기기에 더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. 그럼 S&P 500 ETF는 차트를 어떻게 봐야 하고 그냥 아무거나 사면 되나요? 차트를 보는 방법은 영상이 길어지니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ETF 이름보다 계좌와
세금을 먼저 봐야 합니다. 같은 S&P 500 ETF처럼 보여도 일반 계좌에서 사는지, ISA에서 사는지,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사는지에 따라 세금 구조가 달라집니다. 예를 들어 ACE 미국 S&P 500, 타이거, RISE, SOL 같은 국내 상장 S&P 500 ETF가 있습니다. 이런 ETF는 원화로 쉽게 살 수도 있고 ISA나 연금저축, IRP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. 하지만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사면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. 반대로 VOO, IVV, SPY처럼 미국에 직접 상장된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 연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되어 있고 그 초과분에 양도소득세가 붙는 구조입니다. 그러니까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. 소액으로 절세 계좌에서 장기 투자를 할 거라면 국내 상장 S&P 500 ETF가 편할 수가 있고 일반 계좌에서 큰 금액을 오래 굴릴 거라면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의 세금 차이를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. 그럼 국내 상장 S&P 500 ETF 중에서는 어떤 걸 보면 되나요? 종목 추천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. 후보금을 놓고 기준으로 비교하셔야 합니다. 아시겠죠? ACE, 타이거, RISE, SOL 이런 상품들을 볼 때는 이름보다 4가지를 보셔야 합니다. 첫 번째, 수수료가 낮은지, 두 번째, 거래가 많고 ETF 순 자산이 충분한지, 세 번째, 배당금을 주는 방식인지 아니면 장기 복리에 맞는 방식인지, 네 번째, 내가 일반 계좌에 살 건지, IS에서 살 건지,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살 건지. 특히 매달 배당금을 주는 ETF는 현금 흐름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매달 배당금을 주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. 장기 복리 관점에서는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해야 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초보일수록 뭐가 제일 좋나요가 아니라 내 계좌와 목적에 뭐가 맞나요?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. S&P 500이 망하면 세계가 망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럼 그냥 믿고 가도 되지 않나요? 그 말이 왜 나왔는지는 이해해야 합니다. S&P 500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세계가 망하지 않아도 내 계좌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건 S&P 500이 버티느냐가 아닙니다. 내가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느냐입니다. S&P 500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내 생활비, 비상금, 투자기간, 세금, 내 멘탈을 무시하면 좋은 도구도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레버리지는 어떤가요? 2배, 3배면 더 빨리 돈 모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조심하셔야 합니다. 2배, 3배 레버리지는 오를 때는 정말 좋아 보입니다. 하지만 떨어질 때는 계좌와 멘탈을 탈탈 같이 무너뜨립니다. 큰 손실을 버티고 나면 사람은 수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. 본전, 탈출만 기다리게 됩니다. 그러다 본전에 나오면 그 뒤에 더 올라가는 걸 보고 또 후회합니다. 이건 실력 문제가 아닙니다.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품을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S&P 500 투자의 핵심은 한 번에 크게 먹는 게 아닙니다. 오래 살아남는 겁니다. 정리하겠습니다. S&P 500으로 돈 버는 방법은 좋은 자산을 고르고 목표 금액을 정하고 자동으로 사고 하락장에도 버틸 현금을 두고 세금과 계좌를 비교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품만 들고 가는 겁니다. 반대로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S&P 500이 나빠서가 아닙니다. 목표 없이 사고 현금 없이 몰빵하고 세금 구조도 모르고 공포에 팔고 다시 늦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. S&P 500은 평생 놀고 먹게 해주는 마법이 아닙니다. 하지만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면 내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자본이 일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. 오늘 딱 3가지만 적어보세요. 첫 번째, 내 월 생활비에서 300을 곱해서 은퇴 졸업 자금을 계산해보세요. 두 번째, 내가 쓸 계좌를 정하세요. 일반 계좌인지 ISA인지 연금저축인지 IRP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. 세 번째, ACE, 타이거, RISE, SOL 같은 국내 상장 S&P 500 ETF 후보를 놓고 총 보수, 거래대금, 순자산, 배당금 방식, 세금 구조,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서 좋은 자리인지 비교해보세요. 이 3가지가 나오면 S&P 500 투자는 감이 아니라 계획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고정 댓글에 S&P 500 ETF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차트를 봐야 하는지와 저점을 알아내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. S&P 500을 올바르게 투자하고 싶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.